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거는 제주 향수선화라고 하는데요. 정말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요. 아유, 정말 한 송이에 아주 막 탐스럽게도 열렸습니다. 이게 두 송이네요. 자, 이렇게 열렸는데 세 송이씩 이렇게 올라오네. 특징인가 봐요. 이게 세 송이씩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야, 너는 왜 이렇게 또 겹쳐져 있니? 자, 한번 헤어져 보자, 우리. 아이고야, 헤어지질 않네요. 이렇게 했는데 향이 정말 진합니다. 요거였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건데 노란 게 아니고 저는 요렇게 하얗게 생긴 요런 아이네요. 키가 엄청 큽니다. 30cm도 더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30cm는 더 자랐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향이 정말 진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키우던 수선화인데요. 이렇게 해서 가을에 심은 거예요. 까꿍. 세상에 너무 예쁘죠? 오늘 보니까 하우스 밑에 아래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피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 지금 내보냈어요. 하우스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아래 칸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 아이는 이제 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답니다. 아우, 정말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아, 요거는 향기는 없어요. 요렇게 수선화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옆에 것도 다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꽃이 피어봐야지 알아요.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 무늬 튤립, 무스카리, 요거 수선화, 겹수선화, 향수선화 이런 거예요.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 제가 이런 거는 분갈이를 했지만 이런 건 분갈이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그대로 그냥 꽃대를 자르시고 그대로 여기서 구근을 키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영양제 액비 같은 거 있죠. 한 두 달 있다가 이걸 또 캐야 되거든요. 한 5월, 6월 달 정도 되면 이걸 캐야 되니까 액비 같은 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 구근을 튼튼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새파란 입장만 이렇게 있어요. 이 입장이 누렇게 될 때까지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아주 햇볕에 없어도 돼요. 그냥 그늘에 휴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 구근을 크게 키워야 내년에 또 꽃이 왕성하게 나오니까 이 구근을 포트를 그대로 빼셔가지고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구근을 키우시면 돼요. 요런 것도 크로커스인데요. 이제 이렇게 꽃이 다 졌어요. 여기 두 가지는 벌써 다 피었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흰색하고 복색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이 크로커스를 분만 옮겼어요. 흙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 화분에 이렇게 됐는데, 저런 것들도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기셔갖고 바깥에다 흙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근을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구근을 키우시는데 흙을 털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옮겨가지고 바깥에 흙만 보충해가지고 키우시면 돼요. 구근을 잘하게 하시면 되는데 햇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방그늘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구근을 키우시면 됩니다. 요런 구근들도 야생 베들레헴하고 베들레헴 꽃별 뭐 요런 것들인데 제가 구근을 다 심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히아신스도 지금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튤립도 제가 직접 다 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구근을 캐도 되고 안 캐도 되고 하는데, 구입을 해갖고 오셨잖아요. 저런 거는 분명히 여름에 캐서 말렸다가 다시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화분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구근을 안 캐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물을 안 줘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보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근을 캐서 말렸다가 가을에 다시 심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캐도 되고 캐도 되고요. 설란이요, 제가 심은 건데 요렇게 지금 소식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새 포트가 있는데 요것만 있고 다른 포트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저도 요것도 설란인데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요렇게요. 저도 밖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물은 똑같이 줬는데 얘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종설란도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이제 촉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 꽃이 핍니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루비슬라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요거를 생각하셔서 요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면 아마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치류 휴케라 소식을 여쭤보시는데요. 이게 휴케라가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에요. 근데 요거는 작년에 제가 가을에 샀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지내다가 요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붉은 바이치예요. 요렇게 이제 싹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있고요. 요것도 휴케라 종류의 바이치예요. 바이치나 휴케라나 다 같은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다 죽은 것 같죠? 요것도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저도 요렇게요. 근데 요렇게 빠른 거는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요거는 붉은 바이치예요. 빨갛게 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동초가 올라오고 있죠? 조금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는 햇볕이 저희 집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계 바람꽃이에요. 요게. 두 폭이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월동이 잘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화분에서 이렇게 월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작년 여름에 이게 굉장히 그 큰 아이 그거예요. 휴케라. 근데 이렇게 동초가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이거 물을 줬었어야 돼요. 물을 안 주고 바짝 말렸으면 말라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을 줘가면서 기다려 보세요. 제가 요거는 화분채로 이렇게 월동을 시켰습니다. 요거 분갈이 할 때 여름에 했기 때문에 요 기억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수국, 깻잎 수국이잖아요. 제가 밭에서 이렇게 심어서 3년을 꽃을 못 봐가지고 요건 하우스에서 월동을 했어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제 뾰록뾰록 이렇게 해갖고 새순이 이제 이렇게 눈이 트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올해는 꽃이 피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개비 붓꽃은 남쪽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개비 붓꽃을 월동이 잘 된다고 하신다면 해가지고 제가 이거 실험해 본다고 이렇게 해갖고 영상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남쪽에서 님께서 그러시기 전에 다른 분도 월동이 잘 된다고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중부에서도 월동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유튜브님이 남쪽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중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월동이 잘 됩니다 하는 것도 중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월동을 시켜본 거예요. 왜냐면 월동을 시켜봐야 여러분한테 월동이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중부에서는 이게 확실히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게 저기에도 보면은요, 검색을 해보면 영하 5도에서 5, 6도에는 잘 되는데 이게 8도에서 10도가 넘어가면 월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한 10도까지는 놔둬본 거예요.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싶어서. 전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해 하시지도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 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설란도 월동이 되냐고 정말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설란도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남부에서는 된다고 하시는 유튜버님이 계세요. 남부에 마당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또 댓글에 정말로 10여 년 동안 잘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엄청 추웠잖아요. 남부가. 싹 다 죽었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요게 월동이 되느냐가 온도가 어느 정도에서 되냐 안 되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동이 된다고 해도 온도가 몇 도에서 월동이 되냐 요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고 월동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월동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거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알리움 구근 있죠. 알리움 구근, 백합 구근을 꼭
해서 보관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요즘 많으세요. 왜냐면 알리움도 그렇고 요즘 많이 나와서 이제 땅에 노지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리움이나 백합은 수서나 이런 거는 한번 심어 놓고 안 캐셔도 돼요. 제가 백합 같은 거 하나도 유실 안 되고 여기 5년 동안 안 캐고 잘 키웠어요. 알리움도요. 한번 약간 좀 너무 물크덩이 같은데 물웅덩이가 이렇게 질적한데 그런 땅이 아니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으시면 정말로 그 뭐 안 캐셔도 돼요.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으세요. 처음에 할 때 백합이나 그다음에 수선화나 또 알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물이 많이 이렇게 흙이 채이는데 하시지 말고 약간 비탈이진데 응달이진데 그리고 흙이 너무 찐득찐득한 흙 있죠. 그런 흙이면 마사를 좀 섞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포실포실한 흙에 이러다가 하시면 한번 심어 놓으면 그냥 뭐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농사 짓는 저기에다 보면 백합이나 한번 심어 놓고 한 5년 정도 키우고 5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땅을 옮겨주는 게. 그래서 저도 5년 만에 요번 올해에 백합을 좀 옮겨줬답니다요. 이해가 가실까요? 아유 정말 꽃이 아주 정말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꽃이 많아가지고요. 자란도 지금 이렇게 영춘화도 오래 피고 있죠. 한 달째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불새는 정말 뭐 댓글에 이거 뭐 계속 뭐 1년 동안 꽃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 불새가. 그리고 요거는 앵초가 보니까 제시카 앵초더라고요. 이렇게 노란색, 요런색. 이건 작년에 제가 요 키우던 거예요. 앵초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작년에 제가 얻어다가 이렇게 키운 앵초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앵초가 확실히 통풍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막 올라가잖아요. 낮에 여기 하우스 문을 안 열어 놓으면요. 여기 하우스가 30도씩 올라가요. 요 앵초는 20한 3, 4도 올라가면 힘들어 해요. 이게 처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앵초가 무너졌잖아요. 낮에 문을 안 열어 놓고 갔다 오니까 푹 썰어졌어요. 이 앵초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요 앵초를 한 포기를 더 갖다가 제가 요 2포기밖에 없었잖아요. 요렇게 해서 따로 분갈이를 했어요. 어제 그제 요렇게 해갖고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고요. 센세이션이 또 있어요. 자 센세이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센세이션이 있는데 요 아이 정말 힘들어 하네요. 지금 이거 좀 보세요.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 키우던 건데 뿌리를 위로 다 돌출시켜서 요렇게 심어 놨고요.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하원에서 버린다는 거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요거 2개가 지금 상하게 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앵초가. 그래서 밑에 뿌리가 다 보이게 이렇게 심어 놨어요. 여기가 바로 무름정새가 떠와요. 그리고 마라고데스 앵초 여쭤보시는데요. 그날 2개가 완전히 쓰러져 갖고 뽑아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추위에 영도 내려가는 날도 그냥 여기다 뒀어요.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완전히 축 처갖고 이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되었답니다. 통풍이 안 되면 앵초는 이렇게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냥 그대로 물러버리는 게 앵초예요. 덜어는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저 앵초가 사실은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있었는데 해가 많이 비치잖아요. 여기 우리 하우스 안에서는 여기가 명당이에요. 명당인데 요 자리에 있었는데 앵초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햇볕이 딱 비치면서 온도 열이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2아이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괜찮아요. 장소가 고만고만한데도 있는데도 앵초가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앵초는
특히 통풍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키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초 심을 때 제가 요거 분갈이 한 지가 한 열흘 조금 지났는데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 근상식으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가 다 나오게 이렇게 심었잖아요. 앵초는 식재하실 때 이렇게 심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은 건 다 잘 살고 있어요. 앵초가. 앵초 식재하실 때요. 너무 풍성하죠. 요것도 작년에 지인님께 얻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우고 큰 포트에 있었어요. 이게 이따만한 포트에 있었는데 일부 한 두 분한테 나눔 드리고 이렇게 남아갖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화분에다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큰 화분에 있었는데요. 이건 심산앵초예요. 너무 멋있죠, 앵초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궁금하신 점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것 좀 보실래요? 이거 이끼용담 한 포트인데 이게 3,000원짜리죠. 아이고 너무 멋있죠? 예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요것도 아이고 참 예쁜 거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흰 부추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너도부추 흰색 요거요. 한 포트인데 요것도 3,000원일까요? 금액이 안 적혀 있네요. 요거 너무 예쁩니다. 요거요. 자, 감사합니다. 요거 애기 용담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아직 요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요게 용담이 까탈스러운지 어쩌는지 궁금해서 그러신가 봐요. 자, 요거 요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커스였습니다.